인공지능이 의료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치료 이후의 관리도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와 AI,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자가 케어 정보까지 지원한다는데요. AI와 플랫폼이 만드는 통합 의료의 시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AI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찬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진단보다 그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의료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의료 서비스는 현재까지 진단과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술 이후의 예후 모니터링이라던가 또는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개인의 건강 문제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 분석과 AI 기술이 변화된 건강관리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가 이 전주기 관리 체계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AI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의료가 주로 진단과 치료 단계에 집중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AI 도움을 통해서 치료 이후의 회복 과정 그리고 재활, 재발 위험 예측과 같은 예후 관리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서 의료진한테 알려주는 등 AI가 지속적 관리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의료 현장이 단순한 진단 지원을 넘어서 환자의 건강 여정을 끝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AI 기술을 좀 개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단순히 진단을 더 빠르게 하자 이건 아닙니다.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체 사회의 만성 질환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인력들은 한정되어 있고요. 결국 AI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진료를 도와주어야만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의료는 모두에게 같은 치료가 아니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후를 예측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AI가 치료 이후에 재활이나 생활습관, 재발 위험까지 분석해주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진짜 전주기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러한 기술 개발의 목적이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사회 전체 의료 비담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이 된 AI 기술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런 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AI는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환자의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이고 병원 내에 그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산업과는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병원 안에 있는 실제 임상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의료 AI의 성패는 병원의 데이터, 즉 병원의 진료 기록과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고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과 환자 그리고 AI 기술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아야지만 AI가 실제 진료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은 병원과 환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결을 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요? 결국 핵심은 병원과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이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AI 기술들이 개별 병원에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병원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기술들을 개별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두 파트너 모두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이때 플랫폼은 단순한 연결 도구
통로가 아니라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식별자 없이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만을 서비스에 연동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병원은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AI 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기업 역시 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조건들을 지키면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플랫폼은 AI 기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병원이 이런 외부의 혁신들을 도입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혁신들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변화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AI 플랫폼이 병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실제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도입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언어 AI 모델 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의무기록 자동 작성 시스템 또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도입이 있겠습니다. 의무기록 작성이 좀 의료진에게는 큰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AI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준다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유 이런 것들이 더 좀 많아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의무기록 작성은 의료진한테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AI가 환자의 진료 기록들을 읽고 진료 내용과 검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플랜 등을 요약해서 진료 기록의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현재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그 초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니까 진료 기록 작성의 시간이 크게 줄고 그만큼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의 진료 기록과 그리고 AI 기술을 연동하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병원 내부의 보안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착착착착 정리를 해준다면 의료진의 업무 효율이 정말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기술이 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의 약이나 주사 대신에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환자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교정하고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에는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신의 수면 패턴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등을 입력하면 기기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처방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로 안전하게 전달을 하고요. 환자가 실제로 사용했던 결과를 다시 병원으로 도입을 하면서 병원의 의료진은 쉽게 이 환자가 어떻게 앱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수면 습관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에 맞춰서 치료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과 환자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AI 개발사들이 하나의 데이터 생태계 안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류하면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단순하게 AI 기술을 개발한 수준이 아니라 의료 현장을 좀 이해하고 함께 바꿔나가려는 접근이 인상적인데, 자, AI 기술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현자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의료진이 실제로 겪는 문제들 그리고 환자가 실제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의무기록 작성 서비스의 경우에는 의료진은 실제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면서 이 워크플로우 내에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플랫폼 중심 접근법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화된 표준화된 플랫폼 내에서 병원과 기업 그리고 환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의 목표는 AI가 의료진과 환자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갈 의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의 의료는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 관리와 예측,
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중심에 바로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리라 보고요. 플랫폼이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 환자의 데이터, 그리고 AI와 같은 외부의 혁신들을 연결해 하나의 생태계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결국 이것이 의료진에게 더 나은 결정, 그리고 의료진에게 환자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들이 그 효용을 느끼게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퇴원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병원과 AI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AI가 의료진을 대체하는 세상은 아니고 AI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태계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들어가고 싶은 의료의 미래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찬 대표님과 AI가 변화시키는 의료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